안녕하세요. 강남푸른 정신과의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입니다. 오늘은 강박증의 재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박증이란 병은 상당히 재발을 잘하는 그런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받고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강박이 한참 심하던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발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어떤 치료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여기십시오 라고 말씀드려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강박증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강박의 재발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박증을 앓을 때 마치 파도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을 합니다. 대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증상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런 불안함을 내가 쫓아내려고 계속 열심히 강박 행동하면서 증상이 피크까지 가게 되고요. 조금 치료를 잘 받았거나 스트레스 요소가 사라지거나 해서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또다시 잘 지내시다가 다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강박증의 평생의 경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충분히 치료받고 굉장히 증상이 좋아져서 난 뒤라도 20%에서 40% 정도가 1, 2년 내에 재발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즉, 강박증은 내가 이것을 제거하거나 없앨 수 있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면서 잘 다뤄야 되는 그런 병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뇌 안에 있는 불안회로 편도체라는 부위와 전두엽의 연결회로는 한 번 민감해짐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 기억이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완전히 리셋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한 번 치료를 통해서 내가 이것들을 잘 다루는 법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 재발했을 때 이것을 다시 또 잘 다루게 되면서 뇌는 훨씬 더 빨리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항상 스트레스를 언제 받을까를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실제 받게 될 때 다시 그 익숙한 생각들이 찾아오게 되죠.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오염된 것은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가 언제 재발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 재발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될까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증상을 다루는 법을 잘 모른다면 이 증상이 슬그머니 고개를 쳐들기 시작할 때 불안이 막 찾아오죠. 되게 우리는 불안하게 되면은 강박증에서 겪었듯이 이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 열심히 강박 행동을 합니다. 열심히 확인하려고 하고 열심히 손을 씻으면서 당장의 불안을 떨쳐내려고는 하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증상이 점점 증가하면서 피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증상을 잘 다루는 법을 내가 알고 있다면 강박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 강박이 찾아왔구나. 이런 불안에 쫓겨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강박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일단 견디고 참아보고 흘려보내자. 그 순간만큼은 괴롭지만 흘러서 지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재발을 다시 뇌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 망했다. 재발했어.가 아니라 좀 힘들지만 다시 연습할 기회가 나한테 찾아온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박 증상이 막 오더라도 이것은 뇌의 자동 반응일 뿐이고 실질적 위협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인지함으로써 이 행동을 멈춘 연습들을 다시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발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강박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확인하게 되면, 혹은 원하는 만큼 손을 씻게 되면 증상이 끝까지 갈 거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씻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적당히 씻으면서 불편함을 남겨놓고 중단해보자. 그리고 이런 불편함이 남아있는 채로 관찰했을 때 조금 시간 지나면 잘 흘러 지나가게 되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학습하게 되면서 나의 뇌는 불편함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다시 한번 배워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이런 증상들이 절대로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증상들이 나에게 얼마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원치 않지만 나타날 수 있고 또 원치 않지만 나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을 먹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즉, 내가 불편함을 조금 감수할 마음을 먹게 된다면 이런 불편함은 날 통과해서 잘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발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왔다 갈 것이다. 안 오면 좋겠지만 올 수 있고, 하지만 이것들이 왔다가 스쳐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이 재발을 좀 더 잘 다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 치료의 목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박이 없는 삶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박을 잘 다루는 법을 알고 있고, 이 강박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다면 이것들과 싸우면서 불안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학습들을 반복하면서 나의 뇌는 점점 더 강박에 있어서 단단해지는 그런 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강박은 내 일부지만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힘을 기르는 것이 강박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강박을 쫓아내려고 하거나 강박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고 강박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치료해 나가는 과정들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